우리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지난주가 아니죠? 우리 일요일날 올렸으니까 지난주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저희가 청담동의 건물, 지난번에 신사동 압구정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청담동에 관련된 거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많이 잘라냈더라고요. 잡담한 거? 네, 잡담한 거 근데 잡담을 엄청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청담동 이 압구정 로데오 쪽으로 해서 이쪽 남쪽 메인라인으로 내려가는 요 길까지 해가지고 이쪽이 엄청 핫하잖아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바닥이 너무 뜨거워. 스케줄부터 해가지고 네. 이 라인은 그냥 발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요즘에 워낙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청담동 궁금한데, 청담동 보면 팔린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요 사례가 하나 있어요. 네. 이 사례는 허브832 채널에서 도산대로 편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길게 말하지는 않고 노코멘트 하겠어요. 이미 팔려버렸으니까. 저희가 사실 이 건물에 대해서 평가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 건물을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팔렸어요. 400억. 그리고 이거를 매입하신 분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찍었던 영화 감독님이 매입하셨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팔렸던 건물 중에 하나가 이거, 덕후 선생. 이게 원래 로드 FC 들어가 있던 건물. 건물주 이거 공동 투자해서 사셨어요. 유명 부동산 회사, 유명 세무법인 대표, 뭐 유명 누구누구 이렇게 합쳐가지고 법인으로 같이 사셨고요. 285억에 샀다가 450억 기가 막힌 투자를 하셨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요즘 투자한 것 중에서 진짜 제일 잘 투자한 게 하나 있어. 보이네요. 정말 제일 잘 샀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요겁니다. 아르티코아. 사실 진짜? 이쪽 라인이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서부터 매물이 잘 안 나와서 평당 2억 정도까지 호가를 부르던 라인이었는데, 여기 1억 4천에 픽을 하셨죠. 지금은 호가가 2억이 넘어요. 매입하자마자 1.5배 정도 올라간. 그다음에 이 오아시스 빌딩 같은 경우는 거의 경매같이 팔렸죠. 청담동 같은 경우는 다들 이렇게 좀 스피디하게 잘 팔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여기 출구 앞이어가지고 가려지는 것 때문에 조금 싸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싸게 팔리는데 이유가 있다니까. 이제 여기가 워낙에 이제 명품거리로 유명하잖아요. 이건희 회장님 건물도 가지고 있고 신세계에서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 평당 2억 2천인데 거의 안 오른 지역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안쪽이 더 핫한 것 같아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손지창 씨 아시나요? 마지막 승부? 지금부터 알 수 없는 거야. 이거 모르세요? 슛! 이거 마지막 승부 몰라요? 마지막 느낌인데? 승부를 어떻게 몰라? 첫사랑 알아요? 몰라요? 네. 몇 년도 들어갔나요? 94년도인가? 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아무튼 저희 우리 추억 속의 그 손지창 씨의 건물이 팔렸고요. 이거 너무 잘 샀잖아요. 또 이거요? 네. 이거 제가 또 칭찬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여기 보면 안쪽에 평당 1억에 팔렸는데 그러니까요. 얘는 1억 1천에 팔렸어. 와, 이 건물 진짜 잘 샀어. 볼트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사실 여기 스테이크가 맛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긴 하겠는데, 아무튼 맛있어요. 여기 너무 사적인 방송 아닙니까? 네, 이 정도. 네, 본인이 뭐 이거에 관여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너무 사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요. 저희는 냉정한 평가를 원하는 방송입니다. 사실 청담동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히 못 산 건물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옆으로 넘어가면 여기 또 이제 위에는 이제 고급 빌라가 있고, 밑에는 여기 먹자골목으로, 여기 같은 경우 이쪽 초입에 1억 5천, 여기도 1억 5천에 팔렸는데, 저거 팔렸구나. 이 건물은 좀 오래된 건물이고, 이거는 우리 이줄 레인,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불러주셔야죠. 나 진짜 못하겠어. 왜? 이래야지 조회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누가 나의 곁을 떠나. 진짜 옛날 사람이다. 안 본 이거는. 척 해주세요. 아무튼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평당가에 대한 기준으로 산다는 것보다는 건물 상태나 나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건물이 많아요. 이제 청담동 하면 또 떠오르는 분 있잖아요. 청담동 호루라기. 청담동 호루라기는 아세요? 청담동 호루라기 어떻게 몰라? 선생님분? 선생님분. 정말 꾸역꾸역 꺼냈다. 일하기 힘드네요. 거의 집자네요. 이 사회생활하기. 정도. 아무튼 여기는 JYP였던 건물을 SK 쪽에서 매입했다가 이번에 또 팔린 거예요. JYP가 76억에 팔았고요. 와. 이번에 124억 5천. 여기 또 의미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인데요. 구하라 씨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판 건물이죠. 매입해가지고 6년 동안 보유하신 분이 수익을 더 많이 벌었죠. 에테르노 청담 요즘 핫하죠? 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IUC. 네, IUC가 들어간 에테르노 청담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여기가 SM 엔터테인먼트였는데, SM이 이번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로 이전을 해요. 오피스가 전체 한 5,000평 쓴다라고 들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평당가가 어떻다 저렇다라고 저희가 평가하기 좀 어렵고, 다들 이유와 목적에 있어서 매입하신 건물들 같고, 네, 여기는 이제 프리마 호텔 뒤인데, 여기 또 제가 사연이 있죠. 제가 2016년도에 광명의 건물을 살까 아니면 요거를 살까 고민을 했어. 또 집 좀 짜야지. 휴지 없니? 괜찮아요, 대표님. 그럴 수도 있죠. 바야흐로 2016년이었습니다. 광명의 건물을 살까, 이 청담동에 있는 건물을 살까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른 고객이 이 건물을 본인이 사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동 투자하는 분이 그래도 손님이니까 양보를 한번 해주자. 그래서 광명에 간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세 차익 5% 받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를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4,300에 샀는데 지금 1억에 팔렸어요. 수익률이 200%가 넘는 건데 저는 수익률 5%에서 끝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투자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동네가 재밌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구난방으로 팔렸는데 그때 비싸게 사신 분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냥 적절한 가격이 된 거죠. 확실히 신사동에 비해서 청담동의 거래세가 적죠.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여있다 보니까 청담동 같은 경우가 좀 수요가 줄어든 거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묶인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인접해 있는 대체가 될 수 있는 지역이 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쪽 내려가다 보면 저희가 또 이번에 그 터보 채널에서 한번 촬영했던 지역들인데 코너에 저희가 팔렸던 건물 한번 얘기 드렸었고 네네, 맞아요. 정용화 건물이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정용화 웨토리아. 웨토리아. 이거 알아서 잘하시네 이제. 방송 잘하시고 참 보기 좋아요. 여기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대들이 많이 따라와줬어요. 1억 7천, 8천까지. 이건 1억 3천이었더니 이거 땅 모양이 요래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요 건물, 이건 경매로 사셨는데 70억대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 거의 200억에 팔았네요. 여기부터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건물 상태가 오래됐기 때문에 좀 이거에 비해서 훨씬 싸게 팔린 사례예요. 안쪽 같은 경우도 요즘에 거의 1억, 여기 1종인데 1종인데 1억에 팔리고 9천에 팔리고. 근데 여기 안쪽에도 2년 전에도 1억에 팔렸거든요. 이런 게 막 9,200, 9,500 이렇게 팔렸는데 지금도 1억인 거 볼 때는 이 안쪽이 오히려 확실히 정체됐어요. 여기가 다 오르막길이잖아요. 네, 그리고 골목이 좁고. 그렇죠. 확실히 오르막길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 강남구청역으로 내려왔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가 나이가 되게 많으셨어요. 건물주분이. 네. 야금야금 가격 올려서 이 가격에 팔렸는데 특별히 가격이 엄청나게 더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 호가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매물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건물 사는 분들이 어려울 거야. 이 매매 사례만 보고 어떻게 매입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호가가 다 올라.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보면 혹해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매입하려고 전화해보면 안 파는 없어. 매물이 너무 많아. 허위 매물이. 그래서 진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희가 청담동을 돌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확실히 청담동 남쪽과 북쪽으로 나눴을 때 북쪽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상권이 있었던 지역이고 지금도 상권에 좀 밸런스가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더 잘 오르고 있고 남쪽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약간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지가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정체가 됐다. 근데 이제 뭐 신사비례산으로 네. 청담사거리랑 그 도산 학동사거리역 생기면 그래도 조금씩 또 근데 이 분위기를 또 동네 타지 사람들이 않을까. 지하철 타나요? 저는 뭐 지금도 열심히 지하철 타고 다니고 있어요. 저도 지하철 탑니다. 지하철. 몇 호선? 지하철이 근데 사실 여기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긴 한데 어차피 지금 사실 상권의 중심이 도산대로로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 그쵸. 장기적인 투자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지역인데 네. 그러니까 좋은 이면으로 들어가셔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이면도로도 네. 너무 좁은 도로만 들어가지 말자라는 걸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다음번에는 어디로 가나요? 제 나와바리로 가야죠. 논현동으로 가야죠. 논현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 정말 그 감성을 느끼고 그대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 바로 저 아닙니까? 아니, 사실 논현동 같은 경우는 정말 강남의 일반적인 동네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야생이 살아있고 약간 그 무법지대도 있고. 제가 논현동 편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 말을 하는 말 있잖아요. 이거 예고편으로 제가 얘기 드리면 지금 버는 돈은 많은데 모아놓은 돈은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내일이 없는 사람들. 저희가 신사청담까지는 약간 좀 깔끔하게 진행을 했다고 하면 논현동부터는 좀 더 끈적끈적하게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